자, 두 번째 초청 강연 듣겠습니다. 두 번째 초청 강연은 가상 세계를 넘어선 현실 세계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준비해 주셨는데요. 서울대학교 장병탁 교수님이고 또 서울대 AI 연구 원장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원장님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준비가 되는 사이에 그 앞에서도 박지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둘이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고 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 보면 지금 챗GPT가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챗GPT한테 물 좀 갖다 줘 그러면은 그러니까 챗GPT가 그러든지 물을 갖다 줄 수 있는 로봇이 실행하는 디바이스로 로봇은 자명하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인공지능 관점에서 인공지능이 진짜로 발전하려면 사실은 챗GPT가 학습은 한 거는 지금 텍스트만으로 학습했습니다. 글자만 가지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느냐 질문해 보면 사실은 이해가 이제 정의하기 나름일 수는 있는데 물론 일반 어느 정도 이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해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려면 시각 정보 같은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려면은 아까 터치나 결국은 물건을 조작하거나 물병을 같은 거를 마셔보고 이런 경험이 들어가 있어서 물병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심지어는 물이라는 개념도 이해하고 그런 것처럼 로봇으로 바디를 가지고 하게 되면 AI 자체가 정말로 사람하고 관계에서 더 이해가 깊어지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거고 그게 보통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General Intelligence,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궁극적인 인간 수준의 AI 이런 걸로 가려면 사실은 바디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발표를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걸 한번 정리를 해보는 기회가 된 것 같은데요. 한번 관련되는 연구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상 세계에서 AI가 주로 많은 일을 하는데 현실 세계로 가서 AI가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지식을 습득해 가지고 좀 더 사람다운 AI가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발전을 보시면 여기 제가 항상 발표 때 쓰는 슬라이드인데 여기 지금 딥블루가 있고 게임이죠. 알파고도 게임이죠. 게임 가상 세계입니다. 로봇팔을 가지고 게임 장기를 두지는 않았어요. 사람이 대신 봐주고 사람이 대신 둬줬습니다. 그래서 머니플레이션이 없고 시각도 없는. 그래서 좌표의 세계에서만 가상 세계에서 AI가 바둑도 두고 서양 장기도 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Siri나 왓슨이나 챗GPT나 알렉사나 다 보시면은 다 언어에 관한 응용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어마어마한 사실은 응용 영역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인간이 지적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부분이 언어나 아니면 인류 문화 유산들이 대부분 글을 통해서 책이나 문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남아 있고 그걸 학습하기 때문에 많은 지식이 그래서 언어가 어마어마한 응용을 갖고 챗GPT가 그동안에 모든 쌓였던 것들을 이제 다 활용하는 단계로 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면 가상 세계죠. 디지털 정보가. 그래서 언어 정보, 시각 정보가 AI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루는 대부분의 정보도 언어나 시각이니까.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행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물리적인 행동이 녹아 들어가서 언어나 아니면 시각 개념이 이해가 바탕인데 행동이 빠져 있고 여기 보시면 구글 무인차는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려워서 지금 아직 완전 상용하는 물론 그 사이 이제 많이 발전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어쨌든 인공지능이 주로 해온 건 아직은 가상이고 특히 이제 최근에 딥러닝이 한 거는 사실은 전형적인 예가 사람 얼굴 인식하는 것 같은 경우인데 왼쪽에 X에 사람 얼굴을 사진을 주면 오른쪽에 Y에는 출력에는 남자면은 1, 여자면 0. 그래서 얼굴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는 X, Y 사람을 구별하는 게 어려운데 이걸 데이터 드리븐 방식으로 깊은 신경망 구조 예를 들면 컨볼루셔널 뉴럴넷 같은 거를 설계해서 X에다가 사진을 남자 사진 뭐 10만 장, 여자 사진 10만 장 해서 20만 장 사진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새로운 사진을 줬을 때 남자면은 1에 가까운 값,
여자면은 0에 가까운 값이 나오도록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은 fx는 y 그리고 w라는 게 일종의 프로그램이고 신경망 구조의 어떤 웨이트 벡터 같은 프로그램이고 만약에 우리가 C나 자바로 프로그램을 짜도 사실은 fx, w는 y입니다. w가 C나 자바 코드인 거죠. 대신 신경망 구조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AI가 잘하는 거는 뭐냐면 x하고 y가 아무리 복잡해도 사실은 그게 한 페이지 글이 되든 x가 y가 그래서 영어 한 페이지가 되고 y는 한국어 한 페이지가 돼도 기계 번역 해냅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앞에 x하고 y가 영상이 되든 심지어는 비디오가 되든 물론 아직은 조금 더 연구돼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해낼 수 있다는 게 지금 초거대 AI가 하는 거고 알파고는 그거의 초기 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x가 바둑판의 모양이고 y는 바둑판에서 현재 어느 위치에 바둑을 두는 게 내가 앞으로 이길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예측하도록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x하고 y의 매핑이라고 보자면은 매핑에서 x하고 y가 상당히 복잡해져도 웬만한 걸 다 한다는 거고 단 x하고 y가 이제 행동이 되면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x, y가 다이내미컬한 시스템이 되고 기본적으로 지금 x, y 보통 지금 데이터 드리븐을 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x, y가 약간 스태틱한 어떤 형태의 문제에 대해서는 x하고 y가 아무리 복잡해도 잘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AI without body. 지금 AI가 지금까지 보통 많이 하고 성공한 것들은 대부분 다 이겁니다. 챗GPT 텍스트로만 한 겁니다. 반대로 이제 로보틱스 커뮤니티를 보면 body without much AI, AI가 없는 건 아니죠. 사실은 꽤 있죠. 사실 시각 정보 처리나 컨트롤을 하거나 플래닝을 하거나 AI가 사실 있기는 한데 지금 AI가 일어나는 걸로 보면 챗GPT 얘처럼 정말로 생각하고 말을 막 하고 아무거나 태스크 미션을 막 주면은 그럼 로봇이 실행해 줄 수 있느냐? 그러기에는 그래서 두 부분이 이제 결합되는 게 필요한 거 그게 embodied AI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로봇이 AI를 가진 로봇이고 이 부분도 다시 아까 말씀드린 거 한번 다시 정리하자면 단순히 AI가 생각하거나 말로 하는 거를 기계가 실행하는 로보틱스뿐만이 아니고 반대로 로봇을 가지고 센서 액추에이터를 가지고 AI가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해야 그게 궁극적인 똑똑한 사람다운 AI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AI without body 말씀드렸죠. 챗GPT가 대표적인 예인데 글만 입력으로 주고 글을 출력으로 줍니다. 물론 얼마 전에 지난주에 나온 GPT-4는 거기다 사진을 입력으로 주는 거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글하고 사진이 추가되면 이제 사진 정도가 있으면은 저게 무슨 색깔이에요? 챗GPT 옛날 글로는 이걸 대답을 절대 못합니다. 저 가리키는 쪽을 모르니까. 근데 이게 무슨 색깔이요? 정도 해도 저게 무엇이에요 해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연구는 AI 쪽에서는 이미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비디오 퀘스천 앤서링 대회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주고 글자로 문장으로 질문을 하면 왼쪽 아래 사진을 주고 이 사람의 수염이 뭘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은 바나나입니다. 말로 대답해야 됩니다. 이거를 Visual Question Answering 그랬고 GPT-4가 지난주에 나온 GPT-4가 이거를 이제 이미 도입했습니다. 이 연구 자체는 이게 대회가 있었는데 2016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조금 더 나가서 Visual Storytelling 그래서 이번엔 사진을 한 장 주는 게 아니고 아직 비디오는 아닌데 5장의 시퀀스로 주고 순서가 고려된 스토리를 글로 생성해야 되는 이런 대회가 역시 2018년에 있었고요. 예를 들면 여기 서울대에서 그때 우승했던 아키텍처인데 예를 들면 영상을 분석하는 쪽, 글을 생성하는 이런 딥러닝 구조를 약간 모듈화된 딥러닝 구조로 이제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각하고 언어를 같이 결합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시각 정보가 주어지면 언어로 생성해주는, 그러니까 글을 생성해주는 거죠. 모르긴 해도 GPT-4가 예를 들면 여기 그러니까 한 장 정도에서 하는데 시퀀스로 하는 것 같은 거는 아마 비디오 같은 건 언젠가는 들어갈 겁니다. 아마. 최근에 보면 구글이나 이제 오픈 AI 같은 데서 또 한 게
그 마찬가지로 글을 영어로 써주면 그림을 생성해 줍니다. GPT-4가 이거를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기술은 꽤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스케일러블하고 이래야 되니까 아마 컴퓨팅 파워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넣은 것 같은데 이런 연구들이 지난 한 5년, 10년 사이에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글을 써주면 사진을,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런 연구를 사실 저희 연구실이 꽤 오래 전부터 했었는데요. 그게 사실은 한 2007년 정도에 벌써 실험했습니다. TV 드라마 그때는 겁없이 TV 드라마 프렌즈를 가지고 비디오하고 텍스트를 같이 학습한 다음에 글을 주면 비디오 시퀀스입니다. 물론 완전 비디오는 아니고 그러면 대사를 생성해주고 대사를 생성하면 그림을 생성해주는 대사를 주면 하는 연구를 이미 꽤 오래 전에 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좀 더 명확하게 한 게 이제 뽀로로 만화 영화여서 영상 처리가 좀 쉬워서 이게 사실은 좀 더 명확한 결과로 나오는데 그런 거를 요새는 비디오 QA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만화 영화 그림의 시퀀스를 주고 글의 대사의 시퀀스를 주고 그러면은 상호 내가 글을 써주면 그림 동화책을 그려주는 거 이런 걸 상상한 겁니다. 내가 글만 써주면 그림책을 만들어주는 거. 지금 이제 한 10년이 지나서 약간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사실 기술이고요. 이게 초기 연구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뽀로로 만화 영화를 학습한 로봇을 만들었는데 사실 여기선 로봇은 소리가 안 나오네요. 플레이어가 뭐가 안 맞는. 사실은 이 만화는 저희가 뽀로로봇 선생님이라 그랬는데 뽀로로 만화 영화를 로봇이 보고 약간 영어 선생님 역할을 합니다. 여기 있는 아이가 아이한테 영어로 질문을 해서 그다음 아이가 말로 대답하도록 하고 반대로 아이가 질문하면 뽀로로 선생님이 대답을 하는. 지금 챗GPT가 하는 일 같은 건데 뽀로로 만화 영화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나 질의응답을 하거나 하는 건데 여기서 로봇은 약간 인터페이스 디바이스 정도긴 합니다. 머니플레이션을 뭐 직접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지금 와서 이제 약간 사실 챗GPT가 로봇하고 연결된다고 보면 딱 이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나는 또 비디오 튜링 테스트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가과제로 5년 동안 저희가 해왔던 연구인데 인식하고 추론하고 기억하며 상황을 이해하는 인공지능 AI 로봇. 비디오를 보고 나오는 대답을 보고 얼마나 똑똑한지를 평가하는 게 튜링 테스트의 핵심입니다. 비디오 내용에 대해서 인공지능 AI와 사람하고 인간의 대결이 기계하고 펼쳐지는 그 놀라운 현장을 대답하는 방금 대회를 나침반에서 했습니다. 만나봅니다. 여기서도 로봇이 나오긴 했지만 약간 특별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존재를 사실은 찾아온 곳. 시각 언어 기능을 갖는 인터페이스고 머니플레이션을 하지는 흥겨운 않습니다. 음악 소리를 따라가 보니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좀- 로봇? 리듬감을 보아하니 왕년에 좀 놀았던 튜링 로봇 테스트라는 같은데 거는 너 정체가 기계가 얼마나 뭐니? 똑똑한지를 평가하게 한 방법이었는데 그러니까 사람하고 이 기계하고를 로봇은 인공지능 AI입니다. 대결을 이것은 해가지고 이제 인간 수준으로 기계가 상황을 똑똑한 이해하고 정도를 그 평가합니다.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알파고나 사람의 이런 것들이 질문에 한 개 대한 다 답변을 튜링 해주는 테스트 개념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대결을 하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근데 비디오를 더욱 보고 중요해진 비디오를 인공지능, 이해하는 능력에 의료기술, 대한 튜링 테스트를 신약개발, 생각한 거고 금융거래 저희가 등 비디오 튜링 테스트를 인공지능의 그랬고 적용 분야가 더욱 커지고 과기부 있는데 과제로 5년 동안 이곳에서 개발한 사실 국내 인공지능은 AI 랩이 어떤 여러 개가 거죠? 모여서 저희는 같이 이제 연구를 했었습니다. 대규모의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디오 사람하고 데이터를 대결하는 이용해서 대회를 인공지능 학습을 했었고 시켰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이게 질문에도 조금 이 시간 인공지능 관계상 로봇이 아마 좀 원하는 대답을 할 수 있게끔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학습을 시켜서 유튜브에 개발했어요. 보시면 요 대회가 여러 있고요. 대학교와 기업 간의 합동 연구로 탄생한 플레이가 인공지능 앞으로 어떤 데이터를 수집했던 걸까? 갈 수가 없는데 이제 비디오의 상황을 이해하는 인공지능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비디오에 나오는 비디오 이미지 여기서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자막 약간 비디오니까 그리고 이제 약간 비디오에서 행동의 어떤 사람이 이해 등장하는지, 부분은 저희가 그리고 그 사람의 포함하려고 애를 쓴 행동이라든지 거고 감정 그리고 단순히 비디오에 나오는 언어뿐만 장소와 아니고 근데 기타 시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비디오까지 굉장히 대용량으로 수집을 했고요. 단지 무슨 다양한 터치 상황이 정보가 담긴 들어간다든지 영상이든 머니플레이션 음성의 한다든지 이런 수만 가지 거는 아직 데이터를 빠져 수집하여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인식시켜 학습을 통해 여기 예를 상황을 들면 이해하고 TV 판단할 수 드라마 있는 프렌즈를 기능을 보고 개발한 것인데
어떤 보이시는 물체가 어떤 거는 행동을 비디오 하고 상에 있는 그게 어떤 자막입니다. 시퀀스로 이뤄가서 이 자막들을 스토리 같은 게 저희가 생성되는지 인공지능이 인식하는 형태의 데이터 포맷으로 바꾸어서 이 내용을 토대로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합니다.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의 얼굴 인식과 그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디오와 대용량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인 메타데이터로 구축한 것. 메타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 그냥 오늘의 목적상으로 보면 지금 했던 건 어쨌든 그래서 언어, 시각, 비디오 정도까지 들어간 그 상황을 AI가 이제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한 거고 얼마나 했는지는 사람이 이해한 거하고 대회를 통해서 사실은 이 대회는 그 히든 싱어 같은 시츄에이션을 생각했습니다. 저기 5명 중에 1명이 로봇입니다. 로봇이고 비디오가 플레이 되면은 5명이 대답을 합니다. 글로. 거기 질문이 들어가면 지금 챗GPT처럼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하는 거를 관중이 보고 어느 게 로봇인지 알아맞히는 문제고 그래서 로봇이라고 알아맞히면은 튜링 테스트를 못 통과하는 거고요. 사람을 로봇으로 착각하면 이제 그래서 로봇이 계속 살아남으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 저희 연구실 안에서도 이게 완전히 통합이 어떻게 보면 안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반대로 바디를 가지고 주로 로봇 연구한 거 잠깐 샘플로 보여드리자면 여기 간단한 행동인데 저희가 만든 빅봇이라는 로봇이 모바일 머니플레이터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식탁 위에 있는 컵을 잡아서 뭐 전형적으로 하는 사실 모바일 머니플레이션 태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언어를 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주면은 말을 이해해 가지고 그 태스크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말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물체를 박스에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박스를 이제 선반에 넣고 하는데 내가 선반에 갖다 놓지 말고 다시 다른 데 갖다 놔 명령한다면 그걸 따를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놓을 때 그렇게 놓지 말고 다른 식으로 만약 잘 못한다고 하면은 가르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언어하고 행동이 단순히 뭐를 실행하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AI가 발전할 수 있는 사실 챗GPT가 지금 발전한 한 가지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는 연산문을 써줘 그러면 사람이 연설문을 쓰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걸 학습한 건데 나중에 평가하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평가한 거를 다시 AI가 평가 모델까지도 학습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본인이 제너레이션하고 글을 그 다음에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한 거에 기반해서 다시 학습하고 하는 이런 약간 룹이 휴먼 인 더 룹 같은 형태 중간 과정에서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다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자면 요거는 저희 로보컵 대회라는 게 있는데 매년 하는 AI 학회에서 하는 그래서 2017년부터는 홈 로봇 대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AI가 많이 발전하니까 홈 로봇 대회를 추가했고요. 그 전에는 주로 축구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태스크들이 있는데 이런 태스크에서 여전히 여기 말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시각하고 내비게이션하고 머니플레이션.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들이 태스크들이 한 8개를 가지고 4일 동안 보통 겨룹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고요. 이게 로보컵이라는 대회고. 그래서 이런 거에서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가 이게 산자부에서 과제로 하면서 그래서 촉각을 가진 머니플레이션 로봇 하는 여기도 큰 연구팀이었고요. 한양대, 고려대가 주관기관이었고 그 다음에 부산대, 서울대 해가지고 같이 하면서 어셈블리하는 그래서 아까 그 바둑이나 이런 거로 보면 반대의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시각하고 머니플레이션만 가지고 지금 바둑을 두는 것 같은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대신에 thinking 하는 부분이 여기 조립하는 거는 그렇게 바둑처럼 복잡하지는 않은 대신 조작 능력을 아주 중요시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언어 능력은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동안에 그 언어에 의해서 실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언어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행동 위주의 예를 들면 요리하는 로봇 이것도 대회가
이건 대회는 아니고 사실 저희가 EU 프로젝트에서 독일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요리 로봇하는 이런 연구를 했었는데 사실 AI 연구 성격이 강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리하기 위한 그 플래닝, 매니플레이션 이런 걸 어떻게 학습으로 자동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약간 연구의 중심이었고요. 그래서 키친 로봇을 연구하는 브레멘 대학하고 뮌헨 공대하고 주로 협력을 해왔던 거고, 그래서 역시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언어를 넣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가르치거나 하는 부분이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그런 게 빠져 있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자면 결과적으로 이상적인 로봇은 이런 거죠. 이게 역시 사실 2017년에 로보컵 대회에 나갔던 장면입니다. 저희가 우승했는데 여기서 그래서 시각 능력으로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내비게이션 맵을 학습했고, 그 다음에 언어로 심사위원한테 다가가서 언어로 미션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션은 주로 어디 가가지고 말로 하는 매니플레이션보다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언어로 미션을 받고 언어를 이해해서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키친 테이블이 웨이포인트가 안 들어가서 그냥 키친으로 갖고 있어요. 그걸 저 어떻게 안 되냐니까. 아 30cm인가? 아, 네, 그런 거 없어. 완전 딱 포인트. 그래서 이 대회 이틀 전에 그래서 맵을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요. 타이밍 아, 일단 보자. 그래서 명확하게 약간 좀 단순화시킨 가정 환경이긴 하지만 그 현장에서 가구 배치 같은 거는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상적인, 그러니까 embodied AI로 가야 되는 이상적인 부분인데, 다시 여기 embodiment가 경우에 따라서는 virtual world에서 embodiment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게 알프레드라는 다른 연구 그룹에서 만든 시스템인데 가상 세계를 만들어 놓고 이처럼 이제 말로 명령을 주면 태스크를 지시하면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거를 가상 세계에서 실행을 합니다. We gather 3 sets of labels for each expert trajectory in Alfred. 그래서 physical embodiment는 아니고 virtual embodiment입니다. 가상 세계 안에서 embodied 돼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어디다 집어서 어디다 놔라 이런 명령을 하면 그거를 실제로 실행하는 거를 가상 세계에서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응용하는 거를 보면 저희가 요거는 최근에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실제적인 응용으로,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박스에 담아주는 거, 그러니까 피스피킹 그럽니다. 사실 물류센터 같은 데서 지금 필요로 하는 로봇인데 이미의 물건을 박스에서 잡아서 그래서 주문이 A, B, C, D 4명이 온라인 주문을 했으면은 A가 주문한 거 여기 리스트가 주어지면 잡아서 A가 주문한 거, B가 주문한 거 넣어주는 이런 피스피킹하는 주문한 거 같은 것들에 응용이 될 수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언어로 사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스누비 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인공지능 셀프 계산대 스누비 마트를 아이고 요거는 소개합니다. 전적인 과정을 자동으로 마찬가지로 수행해주는 응용인데 로봇이라는 쇼핑하는 컨셉으로 상황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계산대에서 그럼 이제 직접 오셔서 물건을 한번 참여를 담아주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바구니에 네, 물건을 우리 담아주는 최진숙 로봇. 책임님께서 직접 지금 시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누비 마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거는 저는 대회가 스누비 하나 마트의 있었습니다. 마스코트 저희가 루비입니다. 얼굴이 드러나게 가까이 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이 아이디어 자체는 여기서 주문해주셔서 제한된 게 아니고 얼굴 인식을 그 통해 아이디어 사용자의 자체를 정확히 판단하는 모습을 제한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였고요. 상품 계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벨트 위에 방향을 차례차례 쇼핑 상황에서 네, 차례차례 물건을 올리시면 인식하고 되는데 어떠한 각도로 올려놔도 잘 잡으니까 마음대로 편하게 올리시면 됩니다. 그냥 물체 영역을 정확히 검출해내서 회전각을 고려해서 잡을 수 있게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빨리 아무 데나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올려놔도 네, 알아서 잘 짚네요, 그렇죠? 물건 종류나 그리고 보시면 크기나 바로 옆에 무게가 계산 정보가 뜨는 것을 다양한데도 확인할 수 잡아가지고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네. 담는. 각각 그 물품의 가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네요.
이건 제가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로 약간 대화를 하는 거죠. 고객하고. 모션이 되게 스무스한 것 같습니다. 딸기 우유 같은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안녕하세요. 네. 그다음에 그런 거에 조금 더 연구로 지금 이크라 논문인데 최근에 예를 들면 embodied AI가 예를 들면 여기 테이블 위에 물건들이 있는데 bring me the blue ball 그러면은 파란색 볼을 갖다 주세요. 그러고 어느 거를 잡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런 물체들에 대한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아니면은 내가 블루볼이라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공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라운드 오브젝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도 물체를 조작할 수 있는 이런 거 아니면은 여기 약간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를 집어서 어디다 올려놓으라든지 사실은 이런 연구 비슷한 거를 70년대 인공지능이 처음에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 말로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로 로직으로 표현해가지고 그래서 블락스월드 그래가지고 사실 그 당시 박사학위 논문이었습니다. MIT 박사학위 논문이 70년대에는 그래서 뭐 물건 오브젝트 탑쌓기 이런 거 로직으로만 했는데 그러고 그 다음에 피지컬한 로봇으로 하는 걸로 전혀 가지를 못했고 사실은 그런 연구가 다 중단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이제 하드웨어도 발전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그 다음에 상용화를 필요로 하는 응용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아마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조금 더 물체를 move the popcorn to the left side of the soup 뭐 이러면 다양한 팝콘이나 수프나 식품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말로 내가 명령 내지는 지시를 해줄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진짜 관심 있는 건 말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을 가르치는 게 그래서 인스트럭션을 하나 주면 바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드리븐으로 많은 학습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반면에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거나 하는 거는 단순히 데이터만 많이 모아가지고 학습하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은 사람의 노력이 들지만 이제 가르치는 방식으로 오히려 그 언어를 통해서 기계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한 가지는 가르치는데 AI가 어떻게 보면 쓰이는 거죠. 로봇을. 반대로 그렇게 가르치는 도중에 로봇은 사실은 embodied AI로서 좀 더 완전한 사람 같은 인공지능으로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물컵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물컵이라는 거를 물을 담아 가지고 갖다 주거나 심부름을 해보거나 뭔가 냉장고에 가서 놓는 아니면 식탁 위에 놓는다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물컵이라는 거는 식사할 때 예를 들면 쓰이는 거구나 아니면 뭐 물을 마신다든지 뭐 목이 마르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물이나 물컵에 관한 개념을 떠오를 수 있고 로봇이 좀 더 embodied 된 지식 이런 거를 가질 수 있게 돼서 양면이 아주 밀접하게 서로가 관련됩니다. 어느 게 어느 걸 주하고 부라는 게 사실은 어려울 정도로 요 부분도 제가 보기엔 지금 아마 인공지능 챗 GPT가 또 한 번 좀 더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실험을 한번 보도가 나온 게 있어서 그냥 그거를 가지고 온 건데요. 서울대 연구진이 다 볼 수 놀랄만한 있을지 AI를 개발 그래서 중입니다. 정말로 챗 GPT의 다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는 도중에 사실 embodied cognition을 통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AI가 정말 embodiedment를 가지고 바나나를 바라봅니다. 체화된 지식을 갖는 그래서 바나나에 대해서 캔 옆으로 옮깁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지난 4년간 개발해온 오감 활용 AI 로봇 피카가 세상에 공개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텍스트만 인식하는 챗 GPT와 달리 피카는 드라마를 보고 인간 동료와 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야구장 사진을 사실 이 부분은 심판, 아까 말씀드린 타자, 비디오 포수를 식별하고 튜링 테스트 추론합니다. 아니면 비디오 QA 뭐 이런 거라고 움직임이 하고 어설프지만 결합된 거라고 스스로 보시면 되고요. 판단한다는 점에서 명령만 따르는 로봇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계가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연구하는 거고요. 연구진은 상식을 가진 AI를 창조하는 게 목표입니다. 물컵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걸 경험을 통해 깨닫는 특히 AI 관점에서 사실 상식이 아직 없는데 특히 물리적인 상식, 바디나 물리적인 세계에서 어떤 실험을 해보면 예를 들면 제가 폰을 여기 놓으면 떨어질 수 있고 이게 깨질 수 있고 비싼 게
망가질 수 연구팀은 있다는 것을 피카가 아는 수거과 이런 미각까지 가질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것을 갖추려면 TV조선 실제로 박재민입니다. AI가 바디를 갖출 필요가 있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인공- 시간.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는 AI 발전 단계로 보자면은 초기 30년 동안은 사실은 AI가 심볼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직이나 이런 걸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절정에 와 있는 최근 30년 동안은 이제 학습하는 기계를 학습을 통해서 기계한테 지식을 넣어주고 똑똑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했고, 근데 그 학습에 보면 지금 텍스트나 이미지 정도의 데이터만 있고 바디에서 오는 다양한 센서나 오감 같은 정보가 미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전한 AI가 궁극적으로 인간 수준으로 가는 거는 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AI가 추구하는 AGI 이런 걸로 가요. 그래서 embodied AI가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아까 바디를 갖춘 로봇 형태의 인지 능력을 갖는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제가 오늘 몇 가지 샘플로 보여드린 것들이 사실은 아직 기초연구 차원에서 지난 한 15년, 20년 동안 이루어졌지만 사실 지금 챗GPT가 나옴에 따라서 여기에 바디를 붙이는 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고 응용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밀접하게 어떻게 보면 로보틱스하고 전통적인,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AI하고 결합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초거대 AI,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거대 AI가 기반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지금 추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나 오감 정보를 넣는 게 중요한 거고, 이거는 인간이나 동물이 어떻게 세상에서 그 세상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가고 지식을 습득하고 일을 복잡한 불확실성에서 일을 수행하는지를 보면 사실은 이게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거를 사실은 인지과학에서 embodied cognition 그럽니다. 인지과학에서 이미 오래 알려진 사실이고, 제대로 된 인지 능력이 갖추려면 바디를 가지고 세상하고 인터랙션하면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하는 거를 통해서 사실은 에이전시, 이런 자아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생긴다고 보일 수 있고, 바디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환경하고 나하고의 구별 능력, 이런 데서 자아 같은 게 오히려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까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AI가 지금까지 바디나 환경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려되는 embodied AI가 이제 정말로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결국 로보틱스입니다. 로봇하고 AI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AI 자체로 보면 그냥 추상적인 가상세계의 어떤 심볼만 머니플레이션하는 기계가 아니고 embodied cognitive한 시스템으로 가는 이런 게, 그래서 AI 발전 단계를 6 정도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아직은 레벨 3 정도입니다. 우리 자율주행의 레벨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 다음에 레벨 4로 가려면 정말로 바디나 이런 걸 통해서 목표를 가지고 인텐션을 가지고 뭔가를 향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야 아마 인간 수준 AI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